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변호사 시험 14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방해죄는 판례가 참 많은 부분이에요. 판례가 참 많고 정말 좀 이렇게 OX를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업무방해죄 여러분들. 사실 법리가 전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 맞느냐 틀리냐를 고르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판례 양이 워낙 많습니다. 업무방해죄가. 그만큼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범죄라는 거예요. 업무방해죄가.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는 여러분들 판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는지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면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옳은 것.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교실에서 수업 듣는 게 이게 업무인가요? 아니죠.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이지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직업이나 이게 어떤 직업인가 이게? 직업인가 내지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떤 학교에서의 수업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지 이게 어떤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주택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기를 감사한다고 해서 이걸 방해하려고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조합의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했어요. 이건 뭐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죠. 이렇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죠. 어떻게 했어요? 하드디스크를 분리 보관,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합의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그죠? 업무방해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이에요.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이죠.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 업무를 집행하는 거 맞아요. 이러한 신규 직원의 채용 업무 뭐죠? 위 권한의 귀속 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권한,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죠. 업무방해죄 기체인 타인, 어디죠? 회사의 업무라는 거예요. 귀속 주체, 이 채용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장 본인이지만 결국은 이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건 뭐예요? 채용 권한 행사에서 이 채용하는 행위, 이 행위 자체 타인의 업무에는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 업무라는 것은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예요. 다만 이 채용 업무와 관련해서 채용 권한을 가진 것은 사장 본인 맞아요. 채용 권한은 사장이 가졌지만 이 채용 업무라는 것은 사장에 대한 관계에서도 별도의 업무라는 거예요. 타인의 업무라는 거. 아시겠죠? 모두 맞습니다. 그럼 리에 종중 회장으로서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온 종중 업무의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의 의사진행 업무 같은 일회성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종중 회장으로서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온 종중의 업무 수행, 이건 업무예요. 종중 업무의 일환이에요. 이 종중 업무의 일환으로서 의사진행 업무, 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 업무는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업무를 할지라도 결국 종중 업무 수행이라는 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도 업무방해죄에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미음.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됐어요. 직무집행하지 마라 라고 정지가 됐는데 법원의 결정에 반해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업무를 계속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했다. 그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해야 돼요.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여튼 업무방해죄는 결국은 판례 OX예요. 판례 OX. 이거 뭐예요? 여기서 보면 무상으로 초등 교육을 받을 권리죠. 권리란 얘기고. 그럼 니은은 뭐 볼 필요 없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타인의 업무해야 돼요. 타인의 업무. 근데 뭐죠? 사장 본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돼요. 근데 문제는 타인의 업무인데 위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계는. 그죠?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지간 채용 업무에 관해서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해서 상호 공모 양해했다면 지방공사 사장은 뭐죠? 이 법인의 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업무 수행하는 이 채점하는 사람들 시험 업무 담당자의 지시해서 공모했다면 위계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나요? 어떤 이 지방공사에 대해서 위계 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지방공사라는 어떤 법인의 실제 기관, 행동기관인 사장이 이미 공모를 했다면 이거는 위계라는 개념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타인의 업무이긴 해요. 법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 업무에 대한 권한은 사장에게 있고 그 권한을 가진 사장이 공모를 했다면 위계, 어떤 기망 이런 것들은 상정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 다음 4번. 4번도 뭐 정기 종중총회 관련해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단 1회일지라도 단 1회성을 갖는 업무를 하더라도 행위를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업무 반사회성을 아까 제가 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호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업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는 업무 이런 건 보호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의 이 판례는 OX 문제 정확하게 맞냐 틀리냐를 묻는 문제만 거의 출제가 돼요. 어렵습니다. 시험이 워낙 많아요. 판례 양이 워낙 많아요. 판례 양이 많다 보면 거기서 어떤 판례를 추려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맞히는 분도 있고 또 못 맞히는 분도 생기겠죠. 그만큼 판례가 많으면 오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무방해죄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